요 사주가 신강이냐 신약을 이제 알아야 돼요. 신강한가 신약한가를 아는데, 내가 신강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비겁과 인성이 나를 생해주는 게 있어서 비겁, 비견, 겁재, 정인, 편인이 있어가지고 나는 이 사주의 일간은 요 일간이니까 나를 생해주는 것이 많았을 때 내가 신강으로 가는 거야. 신강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그 힘이 강한 것이 이게 연이고 월이고 일이고 시란 말이에요. 그 여기에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단 말이야. 예, 전부 여덟이 각자 힘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제일 힘이 강한 것이 여기 월지야. 월지. 다른 것들은 하나 힘이 있지만은 요것들에 비해서 이 월지의 힘은 3에서 5가지의 힘이 돼요. 이게. 그러면은 내가 6월달에 경금일간이란 말이에요. 6월달에 경금일간이 나와 같은 금이니까 이게 비급 겁재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월지를 힘을 얻은 것을 갖다가 등령이라고 그래. 등령을 했다. 벌써 등령을 했다고 하면은 요거 셋이라고 치면 셋, 넷이 볼 때 되잖아. 요놈 셋하고 나까지 하면 넷이 되니까 다른 거하고 이제 거의 비등비등한 거야. 그러면은 월지가 비겁이 있으면은 내가 신강으로 갈 확률이 큰데, 그 다음에 또 일간에게 힘이 강한 것은 요거 일지야. 요걸 일지. 여기도 경금인데 나도 금이잖아. 요 금 일지를 또 얻은 거야. 일지를 얻은 걸 뭐라고 그랬어? 특지. 특지. 예? 특지. 특지? 네. 어디가 있어? 왼쪽 중간에. 왼쪽이. 특지. 요걸 특지라고 해. 특지. 이걸 얻은 것을 특지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벌써 여기서 셋, 넷, 다섯, 여섯이죠? 여섯이잖아. 그러죠? 그러면 이게 신강이야, 신약이야? 응? 딴 것은 지금 내가 거기 힘이 여기 또 인성이 또 있네. 여기 토생금이 또 있네. 여기 토생금 또 있네. 그러면 몇이야?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야. 요 일간의 힘은 여덟 개의 힘을 가지고 있고, 내 힘을 빼는 것은 금생수. 내가 생하는 것도 힘이 빠지는 것은 하나. 금극목. 내가 극하면서도 힘이 빠지거든. 내 힘을 빼는 것은 2개야. 그러면 신강이야, 신약이야? 신강이지, 이건. 그래서 신강.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이 사주는 신강하구나. 요 경금일간은 신강하구나. 이렇게 신강하면은 내가 이제 너무 강하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너무 먹는 것을 너무 많이 먹었단 말이야. 그러면 많이 먹었으면 뭐예요? 빼야지. 그래서 이때는 금생수, 이렇게 수가 있으면 금생수에서 이쪽으로 빼야 되고, 또 아니면은 너무 비급이 많으니까 내가 하급금, 화로서 요 금을 하급금 이렇게 요건 금생수 이렇게 힘을 빼든지, 아니면은 내가 극하면서 힘을 빼든지, 금극목 이렇게 해서 내가 신약했을 때는 내가 금생수를 빼든지 화급금, 내 비급들을 제거를 해서 이 많은 금들을 제거를, 왜 그러냐면 너무 이렇게 많으면은 요
요 목을 금극목장 이놈이 와서 치고 이놈이 와서 치고 이놈이 와서 치고 이놈이 와서 치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야? 이 경금한테 요거 금극목 이거 재물이거든. 재물이 박살나버린다 이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때는 화가 와서 이 비급들을 하급금을 해서 요것을 보호를 해줘야 돼. 그래서 하급금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요것이 힘이 좀 있으면은 금극목을 해서 내가 힘을 빼든지. 그럼 이제 이걸 금극목을 하려고 하면 힘이 이게 강해야지 이것도 목도.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빈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뭐 이렇게 개수나 임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금생수, 금극목 이렇게 가면은 가능한데 요것은 재성으로 잡혀가지고 힘이 들어. 왜냐면 박살나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할 때는 이렇게 힘을 빼줘야만 된다. 그 다음에 세력 판단 또 읽어보죠. 또 계속 읽어봐요. 세력 판단 밑에부터 읽어볼게요. 사주 팔자에서 일간에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팔자의 궁은 월지, 일지, 월간, 시지, 시간, 년지, 년간의 순서로 정할 수 있지만 공식적, 고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주의 형태를 파악하고 합충, 변화까지 참고하여 신강, 신약을 구분해야 합니다. 강하면 힘을 빼주고 약하면 힘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강하면 힘을 빼주어라. 여기서 강하면 힘을 빼주라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관살로 극을 해서 힘을 빼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식상으로 힘을 빼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금 한 그거에 이렇게 강하면은 금생수에서 힘을 빼줘야 되고 네. 이 불로 화급금을 해주든지 지금 그 얘기야. 그 다음에 즉 관살로 극을 하면 양적인 확실한 극이고 식상으로 극을 하면 음적으로 극이 된다고 봅니다. 일단 어느 팔자가 강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다음 단계는 관살, 식상, 재성에서 일간이 누구를 원하고 있는가를 판단하여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찾으면 이것이 바로 용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힘이 강하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금생수를 하든지 금극목을 하든지 요거 미중에 정화가 있으니까 요 정화 간으로 하든지 요 일간이 지금 원하는 것이 요 일간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 요게 지금 요쪽으로 마음이 가는가, 요쪽으로 마음이 가는가, 요쪽으로 지금 마음이 가는가. 그걸 봐가지고서 수로 용신을 잡든지 목으로 용신을 잡든지 화로 용신을 잡든지 요 일간의 마음을 읽어내라 그 소리야. 그 다음에 만약 사주를 보니 신강한데 관살만 있고 식상은 없다면 바로 그 정관이나 평관이 용신입니다. 반면에 관살이 없고 식상만 있다면 그 사주는 식신이나 상관이 용신이 됩니다. 용신이 둘일 적에는 월을 장악한 오행을 용신으로 사용합니다. 위사주는 인월의 갑일간이 월지 임목구리에 편인 임수가 생하여 준이 신강사주입니다. 강하면 관성, 재성, 식상에서 용신을 찾으라 하였습니다. 시간 경금 평관이 시지 5호 상관에서 강한 자가 용신으로 선택됩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 월지를 장악한 강한 자가 용신이 됩니다. 시간 경금 관성 입장에서 보면 월지 인 속에는 갑, 병, 무가 있습니다. 경금을 생하여 주는 무토가 있으나 목 계절에 힘이 없고 경금 또한 오화 불 위에 녹인 금인지라 관성의 소임을 다할 수 없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식상 오화는 왕성한 목의 생을 받아 강하면서 식상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므로 식상 오화가 용신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자 이제 요 소리는
이제 가장 이 사주에서 꼭 필요한 것을 용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것을 희신이라고 그래요. 용신을 생해주는 거. 응? 이걸 희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 꼭 필요한 것을 용신을 찾을 줄 알고 희신을 찾을 줄 알아야만 요 사주에 간명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 가장 나쁜 것을 기신이라고 그래. 용신을 극하는 것이 기신이야. 내 용신을 때려버리면 안 되거든. 이게 그래서 그걸 기신이라고 그래. 두 번째로 나쁜 것을 구신이라고 그래. 구신은 요거 희신을 극하면서 요 기신을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가서 용신 때려 하는 놈이 구신이야. 그 다음에 요거 한신은 요 한신은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는 놈이야. 요건 저놈이 용신이가 희신이가 기신이가 구신이가 요것들 싸우는 것을 물 건너서 불구경하는 놈이니까 한신이야. 그래서 이제 요 한신이 어떤 때는 용신보단 더 좋게 작용도 하고 어떤 때는 요 기신보단 더 나쁘게 작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용신을 찾는 거에서 말씀이야 이게. 그러면은 아까 그랬잖아. 너무 강하면은 빼주든지 아니면은 그 비급들을 그걸 해서 눌러두든지 아니면 내가 재성을 많으면 재성을 취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요거 인월달에 간목이니까 인월달에 간목이 인이니까 요거 진토가 있으면 이거 인묘진 목국이거든. 요 지장간 앞에서 지장간 이 속에 들어있는 거 우리가 공부했었죠. 지장간. 요 지장간 했죠? 예. 오 중에 요 지장간을 외워야 돼. 오 중에 뭐 들어있어요? 오정 기병이 들어있고 요거 인중에 인갑 병무가 들어있고 요것도 인갑 병무가 들어있고 요거 진 속에는 진무 계열이 들어있고 요거 지장간을 외워야만 요거 지장간 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뭐가 들어있는 것을 요것을 파악을 해야 돼. 그러니까 1월달에 간목이 내와 똑같은 요 비급들이 이렇게 있고 또 인성이 수생목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 진토도 인묘진 목국으로 갔으니까 그러면은 셋, 넷, 다섯 이 목국이면은 이 목국도 힘이 한 3개 정도 드는 거야. 그냥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야. 그러면 요 일간이 신강이요, 신약이야. 신강이지 이거. 아 이거 강하구나. 그럼 강하면 어떻게? 이거 간목이니까. 간목이 내 힘을 빼는 것은 뭐예요? 목생화죠. 이렇게 목생화해서 힘을 빼주든지 금으로 금극목을 해서 요 비급들을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목극토를 해서 내가 요 재성을 취하든지 요 셋 중에서 용신을 잡는데 요 간목이 어느 것을 지금 원하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정신이야, 정신. 그래서 용신은 힘이 있어야 돼. 용신은 이 사주를 끌고 가는 근본 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주를 끌고 가는 주인이 힘이 없어갖고 지 몸도 하나 간수를 못해갖고 비틀 이러면 이걸 끌고 갈 수 있냐 이 말이야. 힘이 있어갖고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앞에서 장군 같이 말이지 백마를 타고 말이지 간호장 같이 간호장이 휘둘렀던 그 칼이 뭐야? 간호장 장비가 휘둘렀던 그 10월달? 어? 10월달?
청월도 참. 그게 가는장 그 가는장이 그 흔들었던 그 칼이 무게가 지금으로 말하면 쌀 한 가마니야 한 가마니. 100kg.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그런 장수가 나오면은 그 집이야 경사가 난 거야. 응?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이게 뭐야 이런 그 칼이 있는데 장비가 막 한 번 휘두르면 그냥 뭐 그냥 부대찌부터 다다다다 나가는 거야 이게. 어느 월도예요? 원월도. 장비가 그 언월도를 갖다가 한 번 그냥 휘두르면은 그냥 이런 장수들이 갈고 있는 칼은 그냥 방금 먹은 어디서 저 나무젓가락 자르는 그냥 나간다. 그러니까 용신이 힘이 있어야 돼 이 사람을 끌고 가려면. 그러면은 지금 용신은 좀 여기 딱 두 개뿐이 없네. 그러지? 금국목을 해서 이 비겁을 제거하든지 목생활해서 힘을 빼주든지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지? 이제 뭘 선택하느냐? 힘 있는 놈을 선택하는 거야. 힘 있는 놈. 그런데 이 경금이 인월달이면은 이 금은 무슨 금이야? 금은 금인데 납금이야. 납금. 그릇을 녹여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금이 아니야. 그냥 납금이니까 조금 불만 있어 그냥 호록 녹아버린다면 납금 가지고서 칼도 못 만들고 뭐 좀 칼을 만들어야 이 나무를 갖다가 좀 제거를 하는데 이거 오하고 또 거기다가 이 불 위에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힘아리가 없다 이 말이야. 이 경금은 이거 무력하다. 힘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이 오하는 인월달에 목생화를 받잖아. 그러지? 목생화를 받고 이렇게 하면 인우술 하곡이야. 이렇게 인우술 하곡이니까 이 오화가 힘이 굉장히 강한 거야. 그러면은 오화가 용신 당첨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죠? 그러면은 이때는 자 용신이 오화 이렇게 되는 거야. 요 오화가 용신. 그 다음에 요 희신은 뭐라 그랬어? 오화를 도와주는 것이 희신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목생화 이 불을 갖다가 그래 막 연료를 막 집어 넣어 주는 거야. 연료를 넣어 줘서 그냥 불이 확확 일어나게. 그러면 용신을 도와주는 것이 희신이니까 뭐야 이거? 목이지. 목. 불을 생하는 건 목이잖아. 목생화. 그러니까 그러죠? 요걸 용신을 잡을 줄 알아야 이제 나중에 이게 용신을 잡아야 이 사주가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용신을 생하는 것이 목이야. 그 다음에 이제 요 기신은 뭐라고 그랬어? 요 용신을 극하는 것이 기신이야. 그러면 이 불을 끄는 것은 뭐야? 수. 불을 끄는 건 물이잖아. 예? 그러면 이 수가 기신이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요 구신은 요 희신을 극하면서 요 기신을 똥구멍을 막 밀어주는 거야. 가서 불 꺼 하는 놈. 그러면 이 구신이 뭐야? 요걸 희신을 극하는 건 뭐야? 금이지. 그러죠? 금극목 하면서 요 기신을 금생성서 가서 용신 꺼버려. 하는 놈이 구신이야 이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팔짱 끼고 있는 놈이니까 여기에서 없는 오행이 한신이야. 그러면 금수 목화 토가 없지? 요게 한신이야. 그러면 이때의 요 토는 무슨 작용을 하고 있는가? 요건 한신인데 어떤 때는 길신 작용을 하고 어떤 때는 흉신 작용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요건 습토니까 이건 물을 담뿍 먹은 흙이니까 이 목들한테 힘이 돼준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습토는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 축축한 토는 흉신이 되는 거야. 흉신. 그러죠? 그 다음에 조토. 물기가 하나도 없는 바싹 말른 토를 조토라고 그래. 불화변에 요거 조토. 조토는 길신이야. 왜 길신이야?
조토는 요것을 깨버리고 요 물들을 갖다가 싹 제거해 줘 버리니까 수생목이 안 되잖아. 그래서 조토는 길씨. 그러면 요 습토는 뭐가 있어? 기토가 있고 축토가 있고 진토가 있고 요건 이제 흉신이라 이 말이야. 조토는 물기가 하나도 없는 바싹 마른 흙. 그럼 무토가 있고 술토가 있고 미토가 있고 요것은 길신이고 이건 흉신이다. 이제 이건 이제 자꾸 해봐야 돼. 또 읽어봐. 어디야? 약하면 힘을 보충하라. 약하면 힘을 보충하라. 사주가 약하면 힘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소도 겨울이면 힘을 보충시켜 주어야 봄철에 논바디를 할 수 있고 사람도 기진맥진이 되면 보약으로 기운을 보강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주가 약하면 비겁과 인성으로 보충하여 줍니다. 관성과 식상이 많아서 약하면 인성으로 힘을 보충하여 주고 재성이 많아서 약하면 비겁으로 힘을 보충시켜 줍니다. 그러나 그 사주 전체 상황을 살핀 후에 용신을 선택합니다. 이 사주는 상당히 약합니다. 목기운이 강한 묘월에 연지는 미토, 묘토 합이 되고 월지, 일지, 시지, 인묘, 진으로 역시 나무로 변하니 목관성이 막강한 힘으로 무토일간을 극하니 무토일간은 비겁과 인성에서 지원병에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형제인 비겁 연지, 미, 시지, 진에게 도와달라고 청하였으나 이미 미토, 진토 형제는 목관살에 투항해버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시간 병화 어머니에게 달려갑니다. 자식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팔짱만 끼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병화 어머니는 막강한 목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목은 병화의 어머니였습니다. 병화는 목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모토일가는 어머니 손자입니다. 왜 이렇게 못살게 구세요? 그러자 목 관살은 그렇구나 합니다. 이때부터 모토 손자를 위해서 목 관살이 목생 화병하니 병화는 모토에게 병화생 토부 합니다. 그러니까 관성 식상이 많아서 신약하면 인성으로 힘을 보충하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신약한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 사주를 보면은 묘월달이란 말이야. 묘월달에 내가 무토일간이야. 묘월달이면 무슨 달이야? 목이 가장 강한 달이야. 인, 묘, 진 그러면 1월달, 2월달, 3월달인데 이 목의 인묘지는 목국이야. 이렇게 있으면 인묘지는 목국. 목국이면서 여기에서 최고로 강한 것이 묘목이야. 그래서 이걸 왕지라고 그래. 왕지. 가장 강하단 말이야. 목이 강한 가장 강한 계절에 무토로 태어났는데 거기다 대고 또 을목이 천간에 있죠. 옆에 또 묘목이 있죠. 여기 미토가 있으면은 이건 해묘미 요렇게 되면 이건 해묘미 목국이야. 묘미 목국. 해묘미 목국이면은 이것도 3개 이상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해묘미 목국에 여기 인목이 또 있으니까 여기 진토 있으니까 이것도 또 인묘진 목국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면서 개수는 수생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전체가 지금 이렇게 목으로 세력을 이걸 이제 세력을 목 세력을 잡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목 세력. 그러면은 이 무토가 여기에다가 지금 뿌리를 딱 박으려고 했더니 여기다 무토가 목들이 극을 하니까 무토가 여기다 미토에다 지금 뿌리를 딱 내렸어. 발을 내렸더니 어떻게 해요?
요건 벌써 해놈이 목으로 갔잖아. 그러죠? 그 내렸더니 흙이 아니야. 이것도 목이네. 그 발을 얼른 빼버렸어. 그 다음에 또 요거 진토했다가 내가 여기다 한번 뿌리를 내려볼까? 그리고 무토가 여기다 다리를 딱 했더니 이것도 지금 인묘진 목으로 가버렸어. 목이 와서 목국도 또 나 치고 있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건 내가 이제 그러면 이 무토는 신강이요 신약이요? 약한데도 아주 태약이라고 그래. 이건 아주 크게 약하다 이 말이에요. 크게 약하다. 그래서 이건 이제 아주 태약하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내가 약했을 때는 비견 겁재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은 인성 나를 생해주는 거 나를 생해주는 비견 겁재는 뭐야? 이건 토죠. 토의 도움을 받든지 인성 나를 생해주는 화의 도움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요 토들은 다 변심해 버렸어. 여기다 뿌리 내렸다가 목한테 한 대 두드리 맞고 얼른 발 빼버리고 여기다 또 발을 뿌리를 내렸더니 여기도 목이 옆에 있었고 목국토니까 얼른 발을 빼버렸다. 내가 의지할 토는 요 비겁들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것들은 용신을 잡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야? 요 병화가 화생토하죠. 요거 이제 인성만 남은 거야. 인성만. 그래서 이 사주는 용신이 병화가 되고, 그러니까 병화 입장에서는 요 목이 뭐예요? 여기서는 화생토니까 이 무토한테는 이게 어머니죠. 나를 생해줬다 이 말이에요. 화생토. 그런데 병화 입장에서는 이 목들이 목생활을 하죠. 병화 입장에서는 이 목이 어머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병화가 아까 책에서 나왔듯이 이 무토가 이제 여기 병화한테 달려간 거예요. 엄마 나 힘들어. 왜? 저 목들이 막 나를 목국토를 해. 그래? 그래요? 가만히 있어봐. 이것들이 왜 내 자식을 갖다가 못 살게 하고 그래갖고 이제 병화가 막 팔을 걷어붙이고 막 목한테 갔어. 가갖고 왜 내 자식을 못 살게 굴어요? 그리고 딱 봤더니 이 병화가 어머니네. 그러니까 병화가 왜 엄마 왜 무토 손자를 갖다 못 살게 목국토 하는 거야? 그게 네 자식이냐? 아이고 그러면 내가 목국토 만들지. 목생화 하니까 이 극이 목국토 극이 있고 목생화 생이 있으면은 극보다는 생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목생화 하니까 이 병화가 화생토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사주에서 용신은 요 병화가 용신이다. 또 이 사주는 무일간이 4월에 태어났으니 일단 분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강한과 같이 부이나 일지자가 시주임자와 함께 합세하고 일간 신금까지 합세하니 이 사주는 수재성이 많아서 약해졌습니다. 약하는 비겁과 인성으로 힘을 보충하라 하였습니다. 우선 사주의 비겁과 인성을 찾으니 드러난 비겁은 없고 인성 사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풍당당한 물에게 사화 인성을 보냈더니 사화는 깡패들에게 얻어 터지고 코피 흘리면서 왔네요. 사실 사화에게 재성수는 관살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서 인성사화의 사정이 수깡패에게 안 통합니다. 이때는 비겁토를 찾아야 저수를 꼼짝 못하게 저수지 안으로 가두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나 드러난 흙은 없고 사화 불 속에 무토가 있습니다. 사화 속의 무토는 일간 무토를 위한 고원병으로 수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때 수진영에서는 놀라고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묘책을 강구합니다. 자수 속에 있는 개수 미인을 무토에게 보내니 무토는 개수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져 무개합을 해버리니 무토 일간의 의급함을 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한 팔자도 신강한 팔자도 등급이 있습니다. 용신이 있어도 용신이 제 역할을 못하면 품질이 떨어지는 사주가 됩니다. 어떤 거였지?
밑에 거. 자, 요 사주는 4월 달에, 음력 4월 달에 내가 무토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음력 4월 달에 무토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이거 월지를 얻었잖아. 응? 화생토. 그게 등령을 했어, 등령을. 등령은 했는데, 요 자수가 이렇게 있으면서 임수가 이렇게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임수가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토곡수 신 빠지고 토곡수 신 빠지고 토곡수 신 빠지고 토생금 신 빠지고 목국도 신 빠지고 나를 도와주는 것은 요 사와 화생토 이 둘뿐인데 지금 이 사주가 무엇 때문에 내가 여기 월지를 얻어서 등령을 했는데도 신약사주가 됐냐 이 말이야. 신약사주가 된 것은 목국토 요 재성이 많고 요 식상으로 이렇게 힘을 빠지니까 그러면은 이 사와 불들도 완전히 불작용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사화가 있는데 요 사중에 그 지장간을 보면 사병 경무 여기도 사병 경무가 있단 말이야. 이 사화는 잘 봐야 돼. 요 사화는 주의 환경에 따라서 그냥 변해버려. 그러니까 요 사화는 유금이나 축토가 있으면 금으로 가버려. 사유축 금구. 또 요 사화는 신금이 있으면 사실은 합수로 가버려. 또 요 사화는 오화나 미토가 있으면 사오미 하국으로 가. 사오미 하국으로 가. 이렇게 주의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심해요. 그래서 4월 달에 화는 화인데 요 금이 힘을 받았어. 이 여기에다가 이 신금이 받았으니까 요 식상도 굉장히 힘이 강한 거야. 그래서 금생수로도 힘이 쫙 빠져. 그래서 이 사주는 신약사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수가 강한데 요 화로서 용신을 잡으려고 그랬더니 이 화가 화생토 하기가 만만치가 않아. 왜? 수가 너무 힘이 강해. 이 사화가 이 무토를 도와주려고 하면은 요 병화가 뜨거든. 천간으로 뜨면은 이 임수가 눈을 크게 부릅뜨고 너 화생토만 해줘봐.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이러니까 사중의 병화가 이거 화생토를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화생토를 못 해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요 사화로 용신을 못 잡고 그렇다고 하면은 요 사중에 사병 경무가 있는데 요 수를 갖다가 그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요 무토로서 용신을 잡어. 이거 이제 이걸 갖다 무토를 딱 보냈어. 이거 무토가 딱 뜨니까 이거 임수가 벌벌 떠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무토가 토국수하네.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도 이제 임수가 요 자수들하고 군사 회의를 열었어. 야 큰일 났다. 저쪽에서 무토를 갖다가 지금 보내갖고 이 임수를 친다. 그러니까 여기서 회의를 내갖고 자 개인. 그러면은 우리가 미인계를 쓰자. 그래갖고 이쪽에서는 개수를 갖다 딱 띄웠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무토가 토곡수로 와서 토곡수는 안 하고 개수나 이리와 하고 둘이 뽀뽀만 하고 있어. 이제 토곡수를 하라고 보냈더니 이제 무토 장군을 보냈더니 이쪽에서 미인계를 쌓고 개수를 딱 띄우니까 무계합.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서 여기서 이제 이 무토 용신을 써. 이 무토가 용신을 쓰는데 무게 합이 돼 갖고서 용신이 용신작용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용신무력 그래. 용신은 용신인데 용신이 무력하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저렇게 용신이 저렇게 무력되면은 정신력이 약해요. 뭘 하나 하더라도 끝까지 가서 매듭을 못 져. 뭐 조금 하다가 핑, 조금 하다가 핑. 뭐 공부를 하다도 조금 누웠다 잠들어 버려. 그다음 제2장 용신 취용법 사주 형태 정격 사주 사주 형태의 구분 방법으로 이해하십시오. 사주 팔자를 작성해 놓고 보면 음과 양의 기운이 서로 비슷하고 오행을 구비하여 안정되어 있는 사주가 있는가 하면 음이나 양의 기운 중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오행 중에서도 이렇듯 사주 팔자를 보면 음양 오행이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 일간을 기준으로 하여 생극의 원리에서 나타난 인성, 즉 편인 정인과 일간과 같은 오행인 비겁이 강하고 약함에 따라 신강사주, 신약사주로 구분하게 됩니다. 신강사주일 때는 그 강한 일간의 기운을 덜어주거나 억제하여 주는 식상, 재성, 관성 중에서 용신을 정하게 되며 신약사주일 때는 힘이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인성이나 힘이 되어주는 비겁 중에서 용신을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주 형태를 정격사주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 형태의 격과 격국 및 용신 등은 다음에 설명합니다. 편격사주 원국 내의 일간에게 힘이 되는 비견 겁재나 일간을 생하여 주는 편인 정인이 전혀 없거나 또는 원국에 비겁이나 인성이 존재하여도 일간에게 전혀 힘이 되어주거나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주 형태와 반대로 일간과 같은 비견 겁재 및 일간을 생하여 주는 편인 정인으로만 구성된 사주 형태가 있는데 이러한 사주 형태의 팔자를 총칭하여 편격사주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까지 읽어. 정격사주의 용신 취용법. 정격사주일 때 용신을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억부용신법, 조후용신법, 통관용신법, 병약용신법. 억부용신법. 사주팔자에서 일간에게 힘이 되어주는 비견 겁재나 일간을 생하여 주는 편인 정인의 힘이 강하여 일간의 기운이 강한 사주를 신강사주라고 합니다. 이때는 일간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음의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용신을 정하게 됩니다. 식신이나 상관으로 용신을 정합니다. 식신상관으로 일간의 강한 기운을 뭐라고 해야 되죠? 기운을 어디요? 위에 맨 위에. 맨 위에요. 응? 맨 위에. 맨 위에. 위에 두 번째 줄. 식신상관 일간의 강한 기운을 없앱니다. 빠져나가게 합니다. 뺀 설자. 설합니다. 위사주는 자월에서 태어난 간목입니다. 이 일간 간목은 월지 자수에 통근하였고 월지 임목에 통근하였으며 또한 연간 개수 시지 자수가 일간 간목을 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주팔자는 신강사주가 됩니다. 따라서 일간 간목이 생하여 주는 목생화 즉 일간 간목의 기운을 빼가는 시간의 병화를 용신으로 정하게 됩니다. 육친관계 일간 간목의 입장에서 시간의 병화는 식신으로 자식이 됩니다. 자식을 양육하기 위해서 일간 간목은 당연히 힘이 들게 됩니다. 십신의 의미 일간 간목의 정의는 달에 태어나 학문에 정진하여 식신 병화의 직업으로 열심히 활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주의 길신, 흉신, 한신의 구분 용신, 병화, 희신, 토, 기신, 수, 구신, 목 마지막에 뭐였죠? 한신. 한신, 금 여기까지.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사주를 보면은 요 10월달에 신금을 내가 임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임수 일간이 금생수 나와 똑같은 수 비급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굉장히 태강사주야 이게. 이렇게 강하면은 목급토하는 토를 용신을 잡든지 수생목하는 목을 용신을 잡든지 인갑형무가 있어가지고 수국화하는 화를 용신을 잡든지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금수가 강해요. 금수가 강해서 요 미토 관으로서는 토곡수가 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토곡수로 가려고 하면은 이미 경금이 있어 토생금 금생수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건 용신 탈락이야. 자, 용신 탈락이고, 자, 이 목으로 용신을 잡는데 신월에 임자에 임수가 이렇게 있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물을 빼내야 된단 말이에요. 수생목 물을 빼내야 되는데 큰 강에 그 물을 빼려고 그러면은 큰 강에 물을 빼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막 그 정도 큰 강이면은 사람 걸어 다니는 큰 관을 묻어야 그 물을 좀 뺄 수가 있잖아. 그죠? 근데 거기에다가 집 화장실에서 연결한 배관 요 100ml짜리를 해놓고서 큰 강물 물을 뺀다고 하면 이거 빼죠? 그와 똑같아. 물은 지금 막 큰 강에 넘치고 있는데 요 물을 빼려고 하면 그냥 관 속에 사람이 걸어서 뛰어다닐 수 있는 큰 관을 묻어도 빼기가 조금 벅찬데 요거 인목하라고 이걸 뺄 수가 있냐 이 말이야 이게. 그래서 요 식신 용신을 잡긴 잡아도 이것도 용신 무력이라고 그래. 즉 그래서 이런 경우를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편격사주라고 그랬어. 이게 용신을 잡긴 잡아도 용신 역할이 안 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사주는 어떻게 돼? 토곡수에서 이 많은 물을 제방을 쌓아야 되는데 제방을 못 쌓으니까 요 토는 이게 관성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뚝이 무너졌어. 뚝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임수 이 사람 근본 성격이 무법자 성격이 있다 이 말이야. 뚝이 무너져 가지고서 막 바닷물이 그냥 논밭으로 밀고 들어와서 막 집도 밀어버리고 전부 쓰나미 들어온 것 같은 그런 현상이야. 그러니까 이 토가 무너졌으니까 뚝이 무너졌으니까 뭐야? 다 밀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법자 성격이 있어. 무법자가 뭐예요? 술만 먹으면 그냥 파출소 가서 문 딱 열고 그냥 거기다 그냥 야 이놈들아! 여 소방서 차 왔다고 오줌 싸버린다든지 그런 무법자 성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관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생목에는 수생목이 안 되잖아. 이 수생목이 잘 되면은 남에게 배려하는 마음도 있고 남을 갖다가 뭔가 이렇게 해주려는 것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성격이 평고됐어. 자기는 평고 안 됐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참 저 사람은 성격이 별나.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지금 인목 1월달에 기토다 이 말이에요. 1월달에 기토인데
토국수, 목국토. 나를 도와주는 토, 비겁도 없고 나를 도와주는 화, 인성도 없어요. 이 속에 들어있어. 인갑병무. 이 속에 병화 있고 무토가 있는데 여기서 병화 갖다서 화생토 도와주려면 이 임수가 수국해버리니까 도와주지도 못해. 이 속에 무토가 있지만 수목이 강하니까 힘이 되질 못해 이게. 그래서 이런 사주는 즉 이런 사주도 용신무력이야. 용신무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기가 힘들다 이 말이야 이건. 정신력도 약하고 현실 감각도 부족하고. 왜? 재성이 이렇게 많으면 재성이 돈인데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어두워. 현실 감각이 어두워.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억구용신법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